네, 또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계속해서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림은 다 그렸어요. 여러분 그림을 다 그렸겠죠? 네, 그림 다 그리셨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린 상태에서 네,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 아주 기초적인 계통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아주 기초적인 계통. 발전기가 한 대 있고, 모선이 두 개, 송전선만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달려있는. 변압기도 없고, 발전기도 한 대밖에 없고, 부하도 하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계통이죠. 하나씩 잠깐만 더 체크해보면 여러분 실수했을까봐 하나씩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 모선이죠. 모선. 모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버스 데이터 레코드 뜹니다. 모선 번호 복정 345kV 써놓고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입 코드가 3으로 돼 있어야 돼요. 3. 그 이유는 발전기는 원래 타입 코드가 2이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대는 반드시 타입 코드가 3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발전기가 한 대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타입 코드가 3이어야 됩니다. 3. 우리가 나중에 발전기를 한 대 더 단다. 그러면은 그거는 타입 코드 2로 하면 돼요. 얘가 3으로 돼 있으니까. 3은 계통액 내에 딱 한 개면 충분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3으로 꼭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모선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네, 얘는 타입 코드가 1로 돼 있죠? 네, 요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 베이스 케이블은 345kV로 통일 시켜야지 색깔이 네, 무슨 색인가요? 파란색인가? 파란색, 보라색에 가까우려고 하는 파란색. 네, 이런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송전선은 잘 연결했을 거고요. 요 부하 데이터는 좀 제대로 넣었죠. 네, 30MW, 10MB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돌려보고 이거 제가 설명을 여기서 몇 개 안 했죠. 지금 킨 김에 요 네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요 밑에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요 밑에는 설명 안 할 거고요. 여기 지금 P로드 메가와트, Q로드 메가와트, 메가바라고 돼 있고 여기는 IP로드, 여기는 IQ로드, 여기는 밑에 보면 YP로드, YQ로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P 로드, 그 다음에 Q 로드. 우리는 사실 요 두 가지 항목만 계속 건드릴 거예요. 요 밑에 있는 항목은 안 건드릴 겁니다. 요 밑에 있는 항목 4개는 조금 더 고급이에요. 조금 더 고급.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이 로드 부하를 모델링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이 부하가 사실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생각했을 때도 전기를 쓰는 게 형광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광등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다양한 기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하 하나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게 어떤 형태일지 몰라요, 사실.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도 달라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거를 표현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PSSE에서 쓰고 있는 모델인데 이 PSSE 모델을 보면 P로드, Q로드 있고 그 다음에 IP로드라고 있고 그 다음에 YP로드라고 이렇게 있죠. 단어가 좀 생소하죠. 단어가 생소합니다. 이 Y는 어드미턴스 Y인데 어드미턴스를 역수로 취하면은 임피던스 Z가 되죠. 맞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이것도? 네, Z, 임피던스 Z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임피던스라고 할게요. 그거는 ZP로드라고 써도 되고요. 얘는 IP로드인데 이 I는 뭐겠습니까? 이 I. Z는 임피던스. I는 뭐죠? I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전류죠, 전류. 전류를 우리 기호를 I를 쓰죠, 원래.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요 P로드에 보면 앞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셈이죠. 다른 애들은 I가 붙었고 얘는 Z가 붙었고 얘는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쵸? 네, 요런 상황이거든요. 네, 요거를 모델명이 있어요. 이게 부하 모델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Z자하고 아까 전류자 I하고 여기는 그냥 다른 게 없어서 요거는 파워라고 하는데 그냥 ZIP라고 해서 집 로드 모델이라는 네, 기본 부하 모델링 방식입니다. 집 로드 모델이라는 기본 부하 모델링이고요. 이거 수식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집 부하 모델을 보면
집부하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 총 부하라는 거는 P0라는 게 있고 이니셜 값이고, 네, 여기에 세 가지 항목이 추가되는데 각각 ZIP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ZIP. 자, 여기에 보면은 좀 단순하게 그냥 전압이라고 할게요. 전압이 있어요. 전압에 영향을 안 받는 요소가 있어요. 전압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V의 제로승, 0승. 예, 이거 곱하기 P. 이 설명이 어렵다. 하지 말까? 네, 이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라고 하겠습니다. 비율을 표현하는 건데요. 다시 쓸게요. 어떻게 주냐? 탭이 왜 안 먹냐 이거? 원래 잘 먹는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왜 안 되냐? 그냥 해야 되겠다. 네, V0라는 영역에 개수를 붙이겠습니다. A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V의 비례해서 변하는 요소, 얘를 B라고 개수를 붙이고, V의 제곱해서 비례해서 변하는 거를 C라고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요거는 좀 수식이 어렵죠. 제가 굳이 괜히 설명하는 것 같은데, 말을 좀 풀어보면요. 우리가 이 부하라는 거를 세 가지 영역으로 쪼갠 거예요. 세 가지 영역으로. 어떤 식으로 쪼갰냐? 이 첫 번째에는 전압에 영향을 안 받는, 전압의 영향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압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전압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부하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변하더라도 부하가 변하지 않는 애를 의미해요. 여기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전압에 비례하죠. V의 1승이니까 전압에 비례해서 움직여요. 전압이 높아지면 부하도 커지고 전압이 떨어지면 부하도 작아지는 그런 애를 의미합니다. 이게 V1 영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V 제곱 영역, 이거는 뭐냐? 전압이 바뀌는 거에 익스포넨셜까지는 아니지만 제곱에 비례해서 변화한다. 전압이 2배 올라가면 부하는 4배 커지고 전압이 2분의 1로 떨어지면 부하는 4분의 1로 떨어지는 그런 영역의 부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는 거예요. 부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압이 변하더라도 부하가 그냥 그대로일 거라고 판단하는 게 그냥 그 기본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부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보면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압이 떨어지면요 자동으로 꺼져요. 전압이 낮아진다고 계속 불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전력 계통을 운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계통 전압이 떨어지면 부하 자체도 양이 줄어듭니다. 전압을 좀 높이면 부하 용량도 커지고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고려하려면 되게 복잡하죠. 말한 대로 전압에 비례하는 애도 있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영역을 나누는데, 그래서 이거는 A, B, C라고 하는 건 개수라고 하고 A하고 B하고 C하고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즉 100%가 돼야 된다는 거죠. A가 즉 그 전압의 변화에 영향을 안 받는다. 전압에 완전히 독립적인 애. 걔가 뭐 10%, 전압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게 뭐 30%다 하면은 나머지 그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애는 10 더하기 30 더하기 60을 해야지 100%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눠진다는 모델링 기법이 이 집 로드 모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로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면 P로드가 있고 IP로드가 있고 YP로드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는 다 0으로 넣어놨어요, 제가. 여기에다 만약에 값을 넣으면 이 부하들은, 이 IP로드라는 애는 전압에 비례해서 부하가 변화하는 애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애는. 밑에 있는 이 YP로드라는 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변화하는 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부하를 여기에다가 지금 다 0으로 써놨잖아요. 여기 있는 값을 0이라고 안 쓰고 뭐 10 또는 뭐 20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 계통 해석을 돌리면, 이 계통의 전압이 지금 1.0으로 돼 있어요. PU 1.0. 1.0이면은 이 값 그대로 나오겠죠. 얘는 전압의 변화를 안 받고, 얘는 전압에 비례하고, 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1.0인 경우에는 그대로 내가 쓴 크기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전압이 만약에 좀 올라갔어요. 5% 정도 만약에 올라갔다고 치겠습니다. 1.05가 됐어요, 전압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부하도 5% 증가할 거고, 네, 이 YP 로드에 해당하는 건 5% 곱하기 5% 하면 몇 퍼센트지? 0.05 곱하기 0.05 하면 0.025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0.25% 증가한 그런 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애가 이 IP로드, YP로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무효전력 측에서도 IQ로드, YQ로드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거 송배전공학에서도 이거 배운 적 없어요. 부하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 안 배웠습니다.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잠깐 지나가다 얘기는 했을지도 몰라요. 네, 어쨌든 이거는 실제로 개통 운영을 할 때는 이거 고려합니다. 실제로 개통 운영할 때는.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한다. 전력 개통을 계획한다. 라고 할 때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는 제가 가끔씩 했었을 거예요. 송배전공학 들었을 때 우리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악의 상황. 그쵸?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는 양이 제일 큰 상황. 가장 많이 부하 측면에서 보면 부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상황.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전압이 떨어집니다. 안 좋은 상황인데 전압이 막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전압이 떨어져요. 전압이 떨어지면 이 IP로드나 YP로드 같은 경우는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부하가 줄어들면 위험한 상황이 안 돼요.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은 전압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부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발전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꼭 그렇진 않지만 발전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부하는 가만히 있어.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게. 항상 우리는 계획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차단기 용량 결정할 때도 삼상고장만 내서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요 값만 씁니다. 요 값만. 그러니까 전압의 변화가 없는 애. P로드, Q로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통 계획을 할 땐 그렇고요.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지금 개통 상황을 반영하고 싶다 하면 요 IP로드하고 YP로드 여기에도 값을 집어넣게 되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P로드하고 Q로드 요거밖에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값 집어넣으실 때 이렇게 세로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실수해가지고 여기에 30 넣고 여기에 10 넣고 여기에 0으로 써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네, 항상 P는 30, Q는 10 이렇게 잘 둘을 매칭해가면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이게 기본적인 준비. 무슨 준비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면 얘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발전기는 발전도 안 하고 있고요. 0이잖아요. 조류 흐름도 없고 부하만 그냥 덩그러니 30메가와트에 10메가바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거고 전압도 변화가 없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생각했을 때 전압이 1.0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전압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운영하면 보내는 전압이 1.0인데 받는 전압도 1.0이다.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약간이라도 사실 떨어져요. 근데 지금 송전선을 제가 데이터를 안 넣었잖아요. 전압이 거의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압이 원래는 살짝 떨어질 거고 발전기는 생산을 해야 되겠죠. 발전량이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라고 혹시 예측이 혹시 됩니까? 발전기가 발전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지금 요 상황이면. 되게 쉽습니다. 부하가 지금 P는 30메가와트, Q는 10메가바짜리 부하가 달려 있어요, 지금. 그럼 발전기는 얼마 발전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유효전력은 30메가와트 정도는 발전해야 되겠죠. 또한 무효전력도 10메가바 정도는 발전을 해줘야지 되겠죠. 왜냐면 부하가 30메가와트고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 10메가바 소비하잖아요. 그럼 발전기는요 반드시 이거 정도는 발전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송전 손실만큼을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개통의 수급이 안 맞아요. 수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는 우리가 이 전력개통 해석 프로그램 이 PSSE에선 항상 주파수는 60Hz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전제예요. 60Hz. 그러니까 수급이 정확히 밸런스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30MHz에 10MW짜리 부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발전기는 최소한 30MW에 10MW는 발전을 해줘야 될 겁니다. 발전된 게 송전선을 통해서 송전이 되겠죠? 송전이 되고 얘한테 그대로 부하에 전달이 돼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개통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정전이 일어나겠죠.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볼 거거든요.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류 계산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오늘은 조류 계산을 자세히 알려주는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뭔가 꾸몄을 때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요거를 할 겁니다. 자, 뭘 하면 되느냐?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네, 천천히 따라오세요. 파워 플로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에 가시면. 네, 제 화살표 잘 쫓아옵니까? 네, 화살표. 네, 파워 플로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워 플로우를 클릭하시고, 다 영어예요. 많아요. 네, 파워 플로우에 들어가서 두 번째 항목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네, 솔루션이죠. 네, 좋은 내용이죠. 네, 풀어낸다. 뭐 이런 뜻이죠. 솔루션, 결과를 준다. 네, 솔루션을 얻을 건데, 솔루션을 어떻게 얻느냐? 솔브 해서 얻어야 되죠. 솔브. 푼다. 네, 요거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컨트롤 시프트 S 표현되어 있죠. 이 컨트롤 시프트 S가 단축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이 조류 계산 돌릴 때 컨트롤 시프트 S 키를 눌러서 단축키를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메뉴에 들어가서 하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플로우 들어가서 솔루션 들어가서 네, 솔브입니다. 솔브.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클릭 하시면 로드 플로우 솔루션즈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막 뜨죠. 뭐가 막 떠요. 네,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하란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메뉴가 분명히 저랑 지금 클릭되어 있는 게 다를 거예요. 네, 천천히 하나씩. 네, 맨 처음에 솔루션 메서드라고 있는데 여기를 풀 뉴튼 랩슨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 탭 어저스트먼트는 아마 락탭스라고 돼 있을 거고 스위치 션트는 이네이블 올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아니시면 바꾸세요. 어쨌든 제가 해놓은 대로 풀 뉴튼, 락탭, 이네이블 올 요거는 디세이블 돼 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체크박스가 지금 똑같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네,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똑같이 하시고 여기에 do not play start도 지금 체크돼 있을 거예요. 요거대로 그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 리미츠 아마 어플라이 오토매티컬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플라이 이미디어틀리 네, 두 번째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 이유들은 나중에 제가 조류 계산 배우는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거의 웬만해선 이거를 항상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나중에 꼭 요 상태로 하시고 돌리셔야 됩니다. 요 상태로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에 옵션을 주어지긴 할 거예요. 주어지긴 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안 주어줄 수도 있으니까 네,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풀 뉴튼, 락, 이네이블 올, 디세이브, do not play stat, apply immediately.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풀 뉴튼하고 apply immediately 요 두 개만 사실 제대로 해도 문제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두 개가 잘 체크돼 있으면 이 상황에서 solve를 누르시면 됩니다. solve 누르겠습니다. solve. 그러면 요 밑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보입니까? 보이고 요 화면도 조금 바뀌었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디어란 케이스라서 송전선에 지금 손실이 없어요. 송전선에 그냥 만들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고. 원래는 송전선에는 당연히 임피던스가 들어가죠. 임피던스를 지금 안 넣었어요. 안 넣었기 때문에 손실이 안 일어납니다. 자, 이 숫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부하가 30MHz고 10MB를 쓰는 부하기 때문에 발전기는 최소 30MHz에 10MB는 발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딱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딱. 왜 그러냐? 송전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MHz를 생산해서 10MB를 보내는데 똑같이 그대로 송전선로에선 30MHz에 10MB를 보내는 겁니다. 이쪽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받는 입장이죠. 받는 입장.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0으로 표현이 되고 무효절로 또 마이너스 10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도 볼 텐데요. 이게 원래 모선을 기준으로 해서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오는 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들어오는 값으로.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거꾸로. 부하모선이 있으면 다 나가는 값으로 생각해요. 나가는 값.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표현된, 그러니까 양수로 표현된 거는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로 표현된 거는 들어오는 겁니다. 나가는 거를 양수로 표현을 해요. 나가는 거를. 송전선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발전기의 경우는 또 근데 반대예요. 발전기는 들어오는 게 양수예요. 이게 또 헷갈리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양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다는 의미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써 있죠. 그러면 이 모선을 기준으로 유효 전력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부하 쪽으로 다시 나간다. 뭐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보다 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이요. 전압이 그냥 딱 1.0이에요. 지금 1.0. 1.0이다 보니까 이 송전선도 그대로 3, 4, 5kV 그대로 나오는 거죠. 하나만 더 클릭을 해볼 건데요. 여기 위에 보면 이게 필름 모양인데, 이게 좀 잘 안 되던가?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애니메이트 플로우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보이죠? 이 조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삼각형이 엄청 조그맣죠? 네, 별로 많이 안 흘러가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도 원래 잘 나와야 되는데 이번 버전부터 좀 이상해. 이게 에러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끌게요. 밑에 다양한 사양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확인할 거는 하나 있어요. 확인할 거. 이거를 돌린 다음에 얘가 제대로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는 뭐 값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값만 보고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판단하려면 요 밑에 보면은 요 단어를 꼭 보셔야 됩니다. 리치드 톨러런스 라는 단어를 꼭 봐야 돼요. 리치드 톨러런스. 지우자. 네, 쓰면요. 리치드 톨러런스 라는 단어를 꼭 보셔야 돼요. 뒤에는 이거 또 하필이면 잘리는데 딱 넣네. 뭐 원 이터레이션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터레이션은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뭐 10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거는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반복. 이 조류 계산이라는 게 그냥 한 방에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만에 톨러런스에 도달했다. 이 톨러런스라는 거는 오차 범위를 의미합니다. 오차 범위. 오차 범위가 0.1% 정도로 원래 정해져 있어요. 1%인가? 1%인가 0.1%인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오차 범위 내에 그러니까 여러 번 이터레이션 반복 계산을 했을 때 오차 범위가 이제 오차가 이제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 또는 더 이상 오차 범위가 1% 이하에 내려왔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는 게 이 리치드 톨러런스라는 단어입니다. 리치드 톨러런스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에 도달했다. 그러니 이거는 제대로 된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리치드 톨러런스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뭐 블로우업은 이제 날아갔다는 얘기죠. 블로우업. 그다음에 뭐 이런 다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 조류 계산이라는 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계속 돌렸는데도 오차가 줄어지지 않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류 계산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라는 거는 요 단어를 꼭 보셔야 돼요. 리치드 톨러런스 리치드 톨러런스 요 단어를 꼭 보셔야 제대로 돌아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밑에 아웃풋바를 그래서 끄지 마세요. 이 아웃풋바 끄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꺼버리는 분들 있어. 그 교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맨날 이래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보고 써야 될 때 있어요. 근데 꺼버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가지고 꺼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어디서 만드냐? 네, 뷰에 가셔서 요 아웃풋 바라고 있죠? 뷰에 가시면 아웃풋 바라고 있어요. 요 아웃풋 바 클릭하시고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여기 있는 값을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있는 값을 보고. 그런데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교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네, 안 보이면
이제 처음엔 알려주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얼마나 더 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면 어떡하냐? 다 모여서 컨닝하면 그런 것도 체크도 못하고 이거 와서 해야 돼. 어쨌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또 25분이 훌떡 지나갔어요. 제가 여러분 아마 저랑 똑같이 안 나온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안 나온 거 조금씩 차근차근 다음 시간에 쉬고 살펴보겠습니다.